네, 반갑습니다. 김원종입니다. 11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주차에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했던 그 주요 업종 바로 알기 부분인데,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제조업하고 그리고 유통업하고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닛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차에 살펴볼 내용이 외식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그리고 소업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정도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요한 사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량률을 조절하는 그 식시그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하고 경험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와 공장 확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장 설립이 복잡할 경우에 기존 공장 매입이나 임대를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으로 좀 잡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그 제조업 생산 관리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은 이제 인풋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요 얘기를 이제 좀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입이라고 하는 인풋 그리고 산출이라고 하는 아웃풋 이런 것들을 이 공정을 통해서 이 아웃풋이나 인풋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었던 그 볼펜 공장 얘기를 좀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제조업에 관련된 특징으로는 이 공정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이 공정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공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정 관리를 통해서 인풋을 줄이고 그리고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만드는 것마다 공정이 다르다면은 신경 쓸 게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고, 신경 쓸 게 많다라는 뜻은 시간과 그리고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전적인 비용하고 그리고 비금전적 비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금전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금이 들어가는 자본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전적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금전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비금전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이 시간과 그리고 이제 뭐 학습해야 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노력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요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다르다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데,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는 그 표준화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를 통해서 인풋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이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볼펜 공장 같은 경우에 이 한 개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 양이 늘어난다면,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이 가동률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낭비, 그러니까 이 가동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단위당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노하우라는 것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인풋이라면 아웃풋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불량률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불량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완제품이라는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완제품을 생산했다라고 볼 때 각각의 것들이 어떤 그 편차를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그마, 그러니까 편차라고 하는 요것을 6 이하로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것이 식시그마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유통업과 관련된 것인데,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재화 혹은 용역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1, 2차 산업 제품을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또는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 그 마케팅에서 이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생산과 소비의 결합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생산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나 이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유통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에 따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이 그 생산자, 그러니까 당근, 냄비, 화장실용품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산자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소비자가 세 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가까이 것들이 중간상이 없을 때는 가까이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A가 당근과 냄비와 화장실용품을 사야 되고 소비자 B도 당근, 냄비, 화장실용품 그리고 소비자 C도 당근, 냄비, 화장실용품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러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실제로는 9개의 거래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이고 혹시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상이 끼게 된다면 이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산자 3명으로부터 이미 이 구입을 해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근, 냄비, 화장실용품을 중간상에 모아놓고 소비자 3명이 중간상을 갔을 때 당근과 냄비와 화장실용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래수는 이렇게 3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3번 하고 해가지고 총 6번의 거래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상이 존재할 경우에 거래수가 감소된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통의 개념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를 4개 그린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생산자하고 도매상하고 그리고 소매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려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교재들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려놓고 소비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양을 그려놨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이 개체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좀 이해하시기에 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수준에 따른 개체수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자라든지 생산자의 수라든지 그리고 도매상의 수 그리고 소매상의 수 그리고 소비자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형성되는 이걸 옆으로 돌려놨을 때 피라미드형이 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유통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도식화된 그림에서 우리가 어디가 수직인지 어디가 수평인지 그리고 어디가 전방인지 어디가 후방인지 요거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수준이 맞는 말하자면 이제 도매상끼리를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매상과 소매상 또는 도매상과 생산자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각 레벨이 좀 위계가 있는 그런 레벨일 경우 우리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 수평 관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소비자 쪽이 전방이고 그리고 생산자 쪽이 후방이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그 유통구조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포스기다라는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기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서 이 세일즈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일어나는 시점,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요것들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고 관리에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편의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죠? 이를 찍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전산망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소비가 일어났다, 얼마만큼의 판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만큼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판매율이 높다, 어떤 것들이 판매율이 낮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정보라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포스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재고 관리라든지 또는 이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명드렸던 것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가 있었지만 학술적인 정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이 고객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편익과 만족을 제공하는 그런 노력 과정이나 제3자의 장비, 시설, 물품, 지식,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등의 자원을 통해서 제공되는 무형의 행위나 활동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 판매자하고 소비자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나눠 놓으시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제 뭔가를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뭔가를 구매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래 또는 교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점이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익이라든지 또는 혜택이라든지 효용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소비자는 이 판매자로부터 이런 것들을 편익이나 뭐 가치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함으로써 그 대가로 가격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네 가지 성격 무형성 그리고 동시성 소멸성 이질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품과 비교해서는 형태가 없고 그리고 제품과 비교해서는 동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들 식당 가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식당 가셔가지고 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소멸성.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이게 소멸해 버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메뉴를 같은 메뉴를 갖고 있지만 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서비스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바로 이질성이라는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성이나 동시성이나 소멸성이나 이질성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과정을 관리해야 된다. 말하자면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과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놓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우리 이제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아무래도 무형성이나 동시성이나 소멸성이나 이질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물리적 증거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 물리적 증거는 이 교실이라든가 그러니까 강의실이라든가 또는 칠판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 증거로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말하자면 이제 교육 서비스라는 것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인 이 외식업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외식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런 산업이 바로 외식 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와 관련한 그 음식,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 장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제조에 참여해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 경영 활동을 하는 모든 업소들의 군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식 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중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질적으로라든지 양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의 이 특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외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 활동에 대응해서 성립된 그 일단의 그 산업군으로 식생활에 있어서 외식의 범주에 연관된 산업을 다 외식산업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근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확대와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에서 탈피해서 음식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분위기의 연출 또는 가치의 창출 등으로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발전된 개념을 지금 외식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하실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밥이 맛있으면 그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현재는 이제 뭐냐면 밥이 맛있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 것을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기왕이면 좋은 분위기를 따지게 되는 현상, 그리고 단순히 식음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요 이제 서비스하고 같이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업하고도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복합 산업의 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식품 제조, 유통,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띤 이 복합적인 산업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 의존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입지 분석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목 좋은 장소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 통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업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 산업은 업소의 위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입지 산업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입지 전략과 그리고 상권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익성 위주의 그 효율적 사업 경영이 요구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외식 산업의 특징을 한번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인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독립 경영, 그러니까 이 경영 방식이라는 것에서 이 사업주의 경영 그 방침에 따라서 또는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요게 이제 독립 경영이라고 본다면, 체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체인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경영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소유 직영 방식과 같은 경영 형태로 투자에서 운영까지 그 모든 영업 활동상의 권한과 책임이 경영자에게 부여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독립경영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상호라든지 또는 메뉴라든지 또는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경영자가 스스로 이제 설계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업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통제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상호나 메뉴나 운영 방법 등을 우리가 본사로부터 받아오게 돼 있죠. 본사로부터 받아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한다든가 보증금을 지불한다든가 수익을 쉐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독립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제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독립경영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받는 부분이 없죠. 사실은 통제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직접 통제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경영자가 이 어떤 그 자기 그 점포를 통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다라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어떤 그 가맹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 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하자면 독립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자금 운영의 어려움과 효율성이 낮은 관계로 사업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운영의 어려움과 효율성이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독립 경영은 실제로 이제 그 자금에 대한 관리 또한 경영자 자신이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자금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본사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독립된 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스스로 이렇게 도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그 경영 형태가 체인 경영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경영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헤드쿼터, 그러니까 이 본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있는 요런 상황인데, 본사라는 것이 있을 때 그 깔려 있는 그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사는
상호나 상표 그리고 메뉴나 그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가맹비나 또는 이제 보증금이나 또는 이제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사 쪽으로 이렇게 그 지불하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체인 경영의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보시게 되면 프랜차이즈 경영이라고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본사가 일정 지역의 가맹점에 대해서 자기의 상표, 상호 뭐 이런 영업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을 사용하게 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가맹비나 또는 이제 뭐 보증금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상품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계속적 채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경영이다, 체인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일반 체인이냐, 뭐 임의 체인이냐, 프랜차이즈 체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체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랜차이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뭐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체인 경영과 프랜차이즈 경영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좀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경영자의 의식 문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당면 과제라고 했을 때는 독립 경영이냐 프랜차이즈 경영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은 우리가 독립 경영의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식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외식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직업관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점도 경영자의 의식 문제에 좀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외식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또는 뭐 부정적인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 그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적 자원의 문제 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질 개선 노력의 부족. 그러니까 자질 개선을 어떤 자질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인력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의 부재. 말하자면 인력을 이렇게 향상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좀 부재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우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미비, 그리고 조직의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적 자원의 문제라고 이제 꼽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뭐 사실은 외식업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독립 경영체들이 독립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자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문제인지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작은 형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현상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운영을 하면서도 이 마케팅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미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수준의 문제, 요거는 뭐 아마 이 독립경영 같은 경우에 품질 수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면, 아마 뭐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레시피 부족이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레시피가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그 퀄리티라는 것이 사실은 비균일성,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영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항상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품질 관리 시스템 미비 등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품질 관리를 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가능한데, 어떤 그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들 사실 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밑에서 보시면 원가 회계 미숙이라는 부분도 수익성하고 최저 원가의 산정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자금 한계에 따른 우선 투자 문제, 그러니까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먼저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현금 흐름에 대한 계획의 부재, 현금이 이렇게 이제 얼마씩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는 뭐 업소의 이미지 관리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사실은 브랜드화가 돼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관리에 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독립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개인의 그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열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턴오버 레이트가 좀 높다. 그러니까 그 이직률에 대한 레이트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이게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률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외식업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뭐 식품에 관한 뭐 지식이라든지 또는 메뉴 계획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쯤 하고 외식업 분야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외식업의 그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것과도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업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다루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이 내용도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상표만 빌려줄 뿐 영업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라이센싱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상표만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가 라이센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표라든지 상호라든지 또는 이제 운영 방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 그런 사업 형태를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즈 요 두 개를 좀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만약 국밥을 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국밥을 판다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본사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돼 있죠. 자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방침이라든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본사 측에서 만들어진 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뭐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께서 많은 이제 정의를 좀 내려놓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시 통제를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게 이 가맹비나 또는 이제 보증금이나 뭐 로열티를 제공하는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프랜차이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가맹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본부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어떤 그 본부를 위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점을 통해서 가맹점이라고 하는 지점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을 살펴보시기 전에 좀 두 가지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사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아마 정리를 하시면 정리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사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본사의 장점,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나 또는 로열티 등으로 큰 위험 부담 없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고 위험 부담이 조금 이렇게 공유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가맹점하고 본사의 위험 부담이 좀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본사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시간에 전국적이고 또는 국제적인 가맹점의 체인화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또는 이제 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본사 차원에서 이미 이 노동법과 관련된 이런 그 매뉴얼들이 이미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노동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특히나 가맹점 부분에서 가맹점의 가맹점주가 어떤 그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체험 본사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에 직접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마찰을 겪지 않고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사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가맹점에 대해서 그 강력한 경영 통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영 통제에 대해서 한계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제가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점주들께서 말하자면 이제 가맹 점주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그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사 체인 본부로 독립하거나 또는 타 브랜드로의 전환에 따른 그런 어떤 이미지 손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나 불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맹점하고 본사 차원에서 이 둘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변화에 대한 경영 정책 변화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 본사 차원에서는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한 것에 대한 본부의 이 정보 부족, 본사의 정보 부족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경영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바로바로 지역 맞춤형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본사의 단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맹점 입장에서 그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경영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본사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는 이제 사업 경험이나 그리고 특별한 능력 없이도 사실은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죠. 요 이제 프랜차이즈 요거만 좀 받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본사가 만들어낸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표준화를 유지하는 데는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맹점 자체가 광고하지 않아도 본사가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광고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그 본부의 신용과 신뢰도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자체 그 본사의 신용하고 신뢰도를 이용해서 어떤 그 자금 조달 서비스를 받아온 것을 우리가 가맹점으로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독자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아무리 이 맥도날드 지점장이 전직 국밥집 요리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트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맹점 스스로 어떤 경영 문제 해결이나 또는 이제 경영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사의 방침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조금 이제 노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지점의 특성에 맞는 광고나 뭐 영업 활동들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지역에 맞는 어떤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사 차원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광고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 외식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요 정도를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잠시 정리를 하고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